안녕하세요. 모노폴 여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자주 사게 되는데 특히 토지는 안목과 검토가 부족하여 잘못 부동산을 사게 되면 평생 고생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땅을 사게 되면 평생을 망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지 말아야 할 땅 반드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맹지입니다. 맹지는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건축에 필요한 도로폭이 확보 안 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맹지와 똑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타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2m 이내에 접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3m 이상 되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땅에 접한 도로가 4m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선이 도로 중심으로부터 2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깜빡이는 면적만큼 도로에 땅이 들어가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골이라면 땅값이 싸서 그렇지만 도시 토지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내 땅이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을 시 어떻게 될까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3m 물러나야 합니다. 깜빡이는 면적만큼 땅에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로 너비의 기준을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봐야 합니다. 처음 2차선으로 진입하여 시작된 시점의 도로 너비가 6m였는데 중간에 잠깐 3m로 좁아졌다가 바로 6m로 넓어진다면 도로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의 도로의 폭은 3m입니다. 지적도상 6m 도로인데 실제 현황을 재봤더니 3m일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실제 현황도로는 도로 시점부터 토지까지 줄곧 6m인데 지적도상으로는 3m일 때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곳도 있어서 관청에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야만 나중이라도 지가 상승 등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맹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곳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면 안 되겠죠? 물론 이 땅을 사서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니까 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산지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하고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용용 산지로 구분하는데 공익용 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존, 산지 경관 보존,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익용 산지도 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비옵토입니다.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하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 공간입니다. 비옵토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 허가가 받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혐오시설입니다. 토지 구입 시 인근에 공동묘지, 추모시설,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이 있으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섯 번째로 묘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정묘인지 무용구묘인지
분모기지권이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모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이 아닌 간수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한 내 땅이 아니라 묘지 소유자 땅입니다. 절대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런 땅을 샀다가 묘지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어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 토지 소유자가 묘의장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세요. 묘지 처리가 안 되면 해약을 한다든가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하세요. 묘 처리 과정 생각보다 빡세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7번째, 축사 인근입니다. 시골에 가면 우사나 계사 등이 많은데 축사 생각보다 힘듭니다. 전원주택 건축 목적인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냄새,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비린내 같은 냄새가 힘들죠. 또 파리나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역병이라도 오면 타체 처리를 주변에 하게 되는데 많이 힘듭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8번째, 선화지입니다. 송전탑 전선로 아래 면적의 3m를 더한 토지를 말합니다.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어서 토지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소음이나 안정상 문제가 있어서 기피되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토지가 선화지가 된다면 등기상에 한전에서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화지 내 건축 거리나 이격거리에 관련해서는 제한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전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땅을 사면 망하여 평생 후회할 만한 내용을 8가지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향 또는 동방향 땅입니다. 토지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남향이 가장 이상적인데 북향 또는 동방향일 수밖에 없는 토지들이 있는데 겨울은 춥고 습하거나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 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비가 많은 폭우가 내릴 때 하천 범람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인삼밭 같은 다년생 식물이 식재된 땅이거나 멋진 나무가 있는 땅입니다. 다년생 식물이 식재된 인삼밭이나 멋진 나무가 있는 땅은 바로 토지를 사용한 수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목 등기가 가능한 수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것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 형질 변경 예를 들어보면 토지 매매를 위한 토지 현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성토했는데 나중에 발각되어 언상복귀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에 걸린 땅입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건축 제한이 많아서 건물 신축에 걸림돌이 많고 경관위원회 심의에 반려되면 건축이 불가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미리 관청에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골 농지의 경우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사전에 경계 측량을 하여 확실히 하고 거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골 토지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면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토지를 거래했는데 등기 지연을 하고 한참 후에 매수자가 토지 개발을 위하여 측량을 했는데 1300평의 토지가 1250평으로 50평이 적게 나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땅이라 금액이 적어서 잘 합의는 했는데 비싼 도시의 땅이었으면 큰일 났었겠죠. 시골 땅인 경우 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 대장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측량을 하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고속도로, 전용도로 및 철로 주변 토지입니다. 소음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까지 토지를 살 때 주의사항 반드시 짚어보고 토지를 매매하면 망하지 않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경험했던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